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조엄이라는 분 아시죠? 1763년 사절단인 개미통신사를 이끌고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 고구마 종자를 도입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고구마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기상조건 속에서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군목피에 시달리던 그런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작물이었죠. 그러니 조엄이 이끄는 개미통신사의 업적은 고구마 종자 도입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네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개미통신사의 여정은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외교 결례를 반복을 하고 또 고질적인 역사 왜곡을 자행하더니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일본 현지에서 조선 외교관이 피살된 사건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5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63년 7월에서 8월 사이인데요. 영조 임금이 조엄을 정사 즉 사절단장으로 한 사절단 즉 조선통신사를 접견합니다. 이때 영조가 이릉의 성백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울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릉은 임진왜란 때 외병에 의해 도굴되어서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선능 즉 성종의 능과 정능 즉 중종의 능을 뜻합니다.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인데요. 그럼 이릉의 성백은 뭐냐? 바로 외병이 훼손한 선정릉에서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 라는 회한에 가득 찬 시에서 따온 말입니다. 영조는 일본으로 떠나는 사절단에게 150여 년 전에 당한 그런 이릉의 치욕, 임진왜란과 같은 치욕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조는 사신들에게 내 그대들에게 시진 능력이 있는지 먼저 시험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지어서 제출하라 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단이 가면 반드시 일본의 문사들하고 이른바 시문 배틀을 벌일 것인데 그 배틀에서 조선의 우월성을 한껏 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조는 성리학을 모르는 오랑캐 즉 일본인들에게 한 수 지도해 주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이에 사절단 서기로 참여한 원중거는 예의의 나라답게 관복을 단정히 하고 모든 언행에서 법칙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리학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경전이 아니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개미통신사가 일본에서 보여준 언행은 결백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했다고 합니다. 통신사 일행은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큰 거울에 도착하면 통신사절단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시를 가지고 온 자, 또 필담을 나누려 온 자, 또 구경하러 온 자 등에서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조선 사신들의 글을 받기 위해서 새치기를 하는 자들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사신들은 그대에게 부끄러운 낯이 있으니 줄을 서는 것이 덕으로 가는 기본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정중히 타일렀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이 건네는 선물도 일절 받지 않았는데요. 어떤 일본인은 벼로 2개씩 건네면서 이것은 손님을 위한 사람의 정이니 제발 받아달라 라고 신신당부했다네요. 그러나 조선 사신들은 군자는 사람을 덕으로 아낀다. 우리가 돌아갈 때 짐이 깨끗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상쾌하지 않겠느냐 라고 외려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신단의 교환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엄연한 외교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고 하네요. 단적인 예로 일본은 일왕을 청나라 황제와 대등한 관계를 어기고 막부의 장군 즉 쇼군을 일본 국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막부 장군 즉 쇼군을 조선 국왕과 맞먹는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죠. 원래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일본이 공식 문서에서 조선 국왕을 황제 폐하로 칭했다는데요. 사실 중국을 황제로 모시는 4대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불경스러운 호칭임이 분명했죠.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굳이 일본의 황제 폐하 호칭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조선이 황제가 아닌 국왕으로 스스로를 낮춘다면 일본이 국왕이라고 하는 관백 즉 막부의 쇼군과 대등한 관계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1711년에 8차 일본 방문에서도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르더니 다시 52년이 흐른 개미통신사의 방문 때
폭발하고 맙니다. 영조의 말씀을 전하는 공식 행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막부의 관백, 즉 쇼군에게 무릎을 꿇고 4번이나 절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아니, 조선 국왕이 파견한 외교사절에게 4번이나 절을 올리도록 하다뇨. 일왕도 아닌 막부 쇼군에게 그랬다는 거죠. 사신들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른바 가짜 황제를 칭하는 자, 즉 일왕이 있는데도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한 추장, 즉 관백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라고 땅을 칩니다. 조선통신사를 더욱 열받게 만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즉 시방언이라는 일본인이 건넨 시에 지극히 놀랍고 망령된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사와 임진왜란을 얼마나 왜곡을 했는지 양국의 시문 교환 행사와 필담이 전격 중단되고 맙니다. 조선통신사는 항의 표시로 시방언이 보낸 시를 그대로 봉해서 되돌려줍니다. 일본은 당시 중국 진시황 때의 방사인 서불의 일본 도래설과 임나 일본부설의 기초가 된 이른바 신공왕후의 사만정벌설 등을 사실로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한일 외교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귀국길에 잠시 머문 오사카에서 조선통신사의 일원인 최천종이라는 인물이 일본인에게 피살된 겁니다. 사건은 1764년 4월 7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은 최천종이 희미한 목소리로 외인이 칼로 내 목을 찌르고 도망갔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천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신의 직무를 다하다가 죽는다면 한이 없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외인에게 죽게 되다니 너무도 원통하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외교사절이 공식 방문 중에 피살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탈이 난 거죠. 그런데 일본은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검시에 재검시까지 약속을 해놓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했습니다. 검시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조엄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오랑캐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죠. 그리고 사절단 내에서는 너무 분해서 등창해 나려 한다. 일본인들은 뱀처럼 악독한 족속이다 라는 비난 이렇게 터집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일정대로 귀국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일본 측은 더욱이 사건 현장에 조선 측 인사들의 출입까지 엄정하게 또 막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현장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조선통신사는 두려움에 또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무슨 병고가 생길지 몰라서 밤을 지새웠고 바람소리에 장막이라도 움직이면 자객이 침입한 거 아니냐라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병풍으로 사방을 에워싼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밥때가 돼서야 잠깐 나오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인 4월 17일 쓰시마의 통역관인 스즈키 덴조라는 자가 검거됐습니다. 스즈키는 너무도 쉽게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는데요. 최천종이 거울을 잃어버린 일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것이 욱해서 살인으로 비화됐다는 겁니다. 일본 측은 스즈키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했습니다. 자백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의 조사도 벌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스즈키는 참수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측으로서는 끝난 게 아니었죠. 조선 측은 일본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 집행 현장을 참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즈키는 양국 간 외교 문제에 걸려있는 죄인이다. 반드시 양국 관계자가 집행 장면을 참관하는 게 맞다. 참관하지 못하면 우리 조선사절은 어찌 귀국해서 보고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선통신사의 주장대로 5월 2일 집행된 사형 장면은 참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건의 진상은 지금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고구마 종자 도입으로 유명한 1763년과 1764년의 개미통신사의 일본 방문 스토리,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아픈 스토리를 담고 있죠.
걸어가 보면 세월이 골백 번 흐른다고 해도 일본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이웃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만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개미통신사의 일원인 제술관 남옥이 일본에 무례를 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낱 일본 막부의 쇼군에게 절을 4번이나 하다니 얼마나 원통한지 곧장 머리카락이 갓을 뚫고 나오려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의 일본인과 일본의 외교를 보더라도 250여 년 전의 남욱의 심정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